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들어갔던 그 화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시에 여기 기본 강좌 3번이라고 써져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거예요. 배경의 영상 만들기다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다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종류 하나만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괜찮은 종류로 선택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사양이 낮아서. 그런데 집에 가셔서는 아마 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영상이 있는지 집에서 하나씩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애프터 이펙트 들어가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메뉴 클릭해 보세요. 애니메이션에 사전 설정 찾아보기라고 있어요. 사전 설정 찾아보기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어제 이 화면 여러분 보셨죠? 자, 이 화면 중에서 어제는 여러분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요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자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보면 백그라운드로 이미 제작되어져 있는 애니메이션의 종류예요.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 종류별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것을 적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선택해 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자, 맨 앞에 있는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선택해 보시고 자, 더블 클릭. 이렇게 더블 클릭. 그러면 바로 들어갔지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미리 보기에서 제대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적인 어떤 느낌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냥 쉽죠? 적용하는 것은?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이렇게 틱틱틱 나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를 찾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포그라운드라고 해서 여기 나오는 것은 안개 모양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매트릭스에서 나왔던 막 그 기계의 그 부품의 색깔이 막 움직이게 하는 거,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요런 것도 있고,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안 나타나요. 똑같은데요. 이게 한번 지나갔다 나와야 돼. 이렇게. 응? 너무 느리죠? 제 걸로 봐요. 아,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집에 가서 해보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여기에 이런 종류,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이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해보시기는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작되어져 있는 거다.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백그라운드에 있었어요. 백그라운드다라는 것은 배경으로 까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막 불이 나는 듯한 효과도 있고요. 물결 치는 효과도 있고, 효과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다 한 번씩 눌러봐야 되겠죠? 어디서요? 집에서. 자, 그러면 다른 종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옆에 보시면요, 텍스트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요거 저하고 같이 만들 건데요. 텍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텍스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샘플로 예제도 들어 있습니다. 텍스트 나중에 한번 더 해볼 거예요. 텍스트에도 보면요, 자, 3D 텍스트, 애니메이트 인, 애니메이트 아웃, 여러분이 열심히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3D 텍스트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3D 텍스트에 보시면 자, 첫 번째 거 보이시나요?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배경은 좀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글씨를 하나를 쓰고, 자, 텍스트 T 한번 누르셔서 글씨 하나를 여기다가 두두두두두두 그냥 아무 글씨나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선택한 다음에
자, 애니메이션에서 사전 설정 찾아보기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텍스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텍스트에 3D 텍스트. 샘플로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만 해볼까요?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래는 이거 다 만들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식으로, 그죠? 그런데 자, 적용만 했어요. 선택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순서대로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됐어요? 대답이 없어요. 샘플로 제가 하나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3D 텍스트가 있죠. 3D 텍스트 뿐만이 아니라 저 보세요. 이렇게 막 빛이 반짝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 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죠?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요. 글씨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여러분이 글씨를 쓰시고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죠. 헷갈리시면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글씨를 다 지우시고 T라고 해서 텍스트 하나만 클릭한 다음에 아무 글씨나 그냥 이렇게 써요. 대충. 효과만 보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얘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애니메이션에 사전 설정 들어가기 해서 자, 3D 텍스트 종류 중에 3D 텍스트 종류 중에 요 빛 나는 거 있네요. 랜덤 빛. 자, 요렇게 해봐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해봐요. 이렇게. 좋죠? 쉬운 거 알려주니까 너무 좋죠? 여러분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능만 알고 있으면 예제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여러분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거 다 배우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샘플 하나만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재미난 것들이 많죠. 자, 여기 보면 이미지 스페셜 이펙트라는 것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미지 스페셜 이펙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색깔 같은 것도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죠? 프리뷰 창을 열어놓고 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없네요. 프리뷰 창이? 네. 오른쪽에 오는 창이 있는데 선생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썸네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프리뷰 창에 보이는 시대이 별이 있어요. 아, 옆에서? 네.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 있는지. 프리뷰 창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적용을 해봐야 나오는데. 프리뷰 창이 어디서 있는지는 제가 한번 또 찾아볼게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프리뷰 창이 나오면 더 좋죠. 자, 쉐이프 부분도 가볼까요? 요거 여러분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한번 여러분이 궁금증을 너무 많이 가지시니까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쉐이프로도 한번 들어가 봐요. 백그라운드 쉐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들이 있어요. 하나 눌러볼까요? 요거는 색깔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막 넣으니까 안 나오네. 자,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살펴볼 거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해됐죠? 한꺼번에 너무나 쭈쭈쭈 나가버려봤자 여러분이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만 미리 보기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 가서 숙제는 뭐냐면 이 하나 백그라운드 나간 거 있죠? 프리셋 중에서 백그라운드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 적용을 해서 무슨 내용으로 구성이 됐는지를 살펴본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그러면 파일에서 자, 새로 만들기 새 프로젝트 해주시고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요거 샘플로 찾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기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드디어 애니메이션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특징이 얘가 뭐다라고 했죠? 얘 프로그램의 주 원래 목적이 뭐다라고 했어요?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일차에 들어가 보시면 기초 애니메이션이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어요. 기초 애니메이션. 이펙트 교환 1일차에 보시면 기초 애니메이션. 찾으셨어요? 자, 여기에 있는 기초 애니메이션 완성된 거 한번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뭘 하려고 하는지. 기초 애니메이션.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위치와 투명도가 바뀌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거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요. 어떤 거 만들려고 하는지 잘 한번 봐봐요. 같이. 먼저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나 말아버렸어요. 내 걸렸어. 자, 다시 원본 파일을 불러다가 그러면 보도록 하죠. 왼쪽에서 물고기가 나오고 오른쪽에서 물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불빛이 짠 하고 켜지면서 물방울이 실제 물방울인 것처럼 보여지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 내용이에요. 위치와 투명도가 바뀌는 애니메이션. 지금 불러드리는 내용을 여러분이 프로젝트 세팅 값은 뭘로 하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프레임으로 놓고 세팅 값을 하자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얘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얘는 애초에 여러분이 세팅 값에서 표현되는 것이 타임 코드로 표현이 되게 하고 싶다 또는 뭐 프레임으로 나타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메뉴를 조정을 하면 되냐? 파일에 프로젝트 세팅 값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프레임을 적용을 하면 처음부터 프레임으로 나오는 거고 타임 코드를 선택을 하면 타임 코드로 나온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파일에 프로젝트 세팅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기 파일에서 프로젝트 설정, 여러분 한글에는 프로젝트 설정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의 표시 스타일을 시간 코드로 할까요? 프레임으로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럼 시간 코드로 만약에 놨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 그러면 컴포지션에 새 컴포지션 하고 세팅 값에 여기가 10분초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해볼게요. 파일에 프로젝트 설정에 가셔서 자 얘를 프레임으로 했다 이렇게 그러면 컴포지션에 가서 자 컴포지션 만들려고 할 때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프레임으로 바뀌어졌죠?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일단 그냥 들어가서 만들고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컨트롤 클릭하세요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그거를 메뉴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프로젝트 설정 이해되셨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얘는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파일을 불러오는데 여러분 포토샵 파일 불러오는 방법 배웠죠? 컴포지션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세팅 값은 얼마로 할 거냐면 640에 480에 그 다음에 30프레임으로 하고 듀레이션은 120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문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이 물고기 두 번째 물고기가 나오고 세 번째 물고기는 얘가 껑충 뛰었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불빛이 켜지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물방울이 배경과 자연스럽게 혼합하는 방식으로 여기 있는 소프트 라이트를 진행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보시면서 하세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찾으셨나요? 자, 위치와 투명도가 바뀌는 애니메이션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프레임을 여러분이 듀레이션 값을 프레임으로 하자라고 했으니까 세팅 값부터 같이 해봅시다. 자, 따라서 파일에서 따라하세요. 파일에서 프로젝트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따라서 하고 계세요? 자, 프로젝트 설정 여기를 뭘로 놓아보자? 프레임으로 놓고 확인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컴포지션에 새 컴포지션 들어갔 다음에 포토샵으로 불러온다라고 했죠? 그럼 컨트롤 I 다시, 자, 컨트롤 I 누르셔서 파일을 1일차에 D 드라이브에 여러분 폴더 이름에 애프터 교환 1일차에 기초 애니메이션이라는 폴더에 들어있어요. 기초 애니메이션 들어가신 다음에 자, 1-01이라는 PST 파일 하나 보이신가요? 네. 자, 좋아요. 1-01 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열기 하고 눌러봅시다. 그러면 가져올 파일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컴포지션의 레이어 크기 유지한 채, 레이어 옵션은 레이어 스타일을 푸티지로 병합하겠습니다. 체크가 되어져 있나요? 자, 요거와 요거가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하고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1-01이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졌어요. 이 1-01이라는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 자, 컴포지션 세팅 값으로 갑니다. 컴포지션의 설정 들어가셔서 지속 시간을 얼마로 주자? 컴포지션의 이름은 왜? 뭐가 안 돼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1-01, 폭은 640에 480, 프레임 속도 30프레임, 지속 시간 얼마로 하자? 120, 그렇죠. 120.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 값을 먼저 바꿨죠? 그러면 문어를 먼저 나타나게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는데요. 문어는 0프레임에서부터 10프레임까지만 작업을 할 거예요. 0에서 여기 있는 10프레임까지. 그럼 문어가 뭔지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서 레이어에서 찾으셔야 되겠죠. 자, 다 같이 눈을 맨 밑에서부터 껐다 켰다 해봅니다. 그러면 비지는 뭐지요? 비지? 백그라운드, 배경. 그 다음에 PC 1번이 뭐예요? 오, 이게 문어네요. 그 다음에 PC 2번은 뭐예요? PC 3번이 지금 물고기. 그 다음에 AC0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물풀이네요. 물풀. 헷갈리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바꿔요. 자, PC0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고 엔터. 자, 문어 이렇게 해봅시다. 문어. 문어. 이름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저하고 따라서 하려면 그런 다음에 PC03이다 라고 되어 있는 얘는 물고기. 그 다음에 AC01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물풀. 이렇게 껐다 켰다 해봐요. 또 그 다음 PC02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놓을까요? PC02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되긴 했죠? 라이트는 뭐예요? 라이트는 이 빛, 라이트. 버블은 뭐예요? 버블, 물방울. 버블 찾았어요? 버블, 물방울. 얘 엔터 쳐갖고 물방울 써놔봐요. 물방울. 순서대로 할 거예요. 문어부터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적어드린 내용의 문어부터 보도록 하죠. 0프레임에서부터 10프레임인데 여러분이 아까 미리 보기를 통해서 봤듯이 문어가 처음에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다가 화면 밖에 있다가 이렇게 화면 안으로 들어오게 할 거예요. 여기 이 자리로 똑같이. 그러면 자, 문어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자, 얘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변형에 위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에 자, 지금 타임 인디케이터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0프레임에 있어야 돼요. 이때 얘를 체크를 하시고 자,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몇 프레임까지 하자라고 했어요? 10프레임까지만. 그러면 10프레임에 이 위치에 있자라고 했죠? 그럼 0프레임 때는 이 밖에 있자라고 했죠? 따라서 0프레임 상태에서 지금 0프레임 상태에서 얘를 끌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빼내요. 이렇게 화면 밖으로 완전히 나가게. 지금 그러면 문어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여기 조절점 보이시죠? 이렇게 문어가 여기 밖으로 빼져 나갔어요. 그러면 자, 10프레임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놓으시고 다시 이 문어를 끌어서 이쪽만큼 이렇게 나오게 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어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하자라고 했어요?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자, 눈을 껐다 켰다 해봐요. 그럼 얘예요, 얘. 찾으셨어요? 자, 좋아요. 이 물고기는 이번에는 거꾸로 이쪽 아래쪽에서부터 왼쪽 코너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줘볼 거예요. 그러면 자, 물고기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변형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위치. 그럼 프레임은 10프레임에서 20프레임까지의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그럼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지금 커서는 10프레임에 있어야 돼요. 이때 10프레임일 때 이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요 바깥에, 요 왼쪽 코너 이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20프레임일 때 얘를 갖다가 끌어서 여기 위치에 나오게끔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나왔죠? 순서대로 물고기가 나왔죠? 20프레임까지.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물풀을 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물풀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그러면 이 프레임 수는 20프레임에서부터 총 35프레임까지 5프레임씩 이동하면서 회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서를 일단 20프레임에다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물풀을 선택을 합니다. 물풀 얘를 활성화시키세요. 변형에 있어서 물풀의 변형을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앵커 포인트를 자, 여기 기준점 도구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가 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겠죠? 화면은 좀 비율을 좀 줄여 주시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밑으로 가게. 앵커 포인트가 왜? 물풀이 흔들릴 때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흔들려야 되죠? 기준이 여기로 내려와 있어야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럼 물풀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동을 해버리겠죠?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를 먼저 이 아래로 옮겨 놓습니다. 됐어요? 옮겨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비율에 가서 회전 밑에 회전이 되겠죠? 회전을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체크를 합니다. 처음에는 0으로 놓고요. 그 다음 5프레임씩 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5프레임씩 이동하시면서 자, 회전값에다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5프레임 이동해서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30프레임 정도에서 자,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한 번 더 가고 자, 35프레임에 다시 0으로 해서 원위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흔들리죠? 땡땡땡 이렇게 흔들리게 놓은 거예요. 물풀이 짠짠짠짠 흔들리게.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어가 나타나고
물고기가 나타난 다음 물풀이 흔들리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잘 돼가고 있나요? 좋아요. 그러면 40프레임부터는 이제 40프레임에다가 타임 인디케이터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40프레임에서는 요 물고기 있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피쉬라고 놔뒀어요. 얘가 자 여기 아래에서부터 뽕충 뛰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위치만 바뀌면 될까요? 아니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치가 바뀐과 동시에 뭣도 바뀌었어요. 물고기의 회전이 바뀌어졌죠. 그러면 두 개의 애니메이션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물풀까지 끝났으니까 PC02 얘를 선택하시고 자, 활성화 시킨 다음에 변형에 있어서 PC02 선택하시고 변형을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40프레임에서부터 50프레임까지 60프레임까지 이렇게 단계가 나눠지겠어요. 40에서 50으로 60으로. 그랬을 때 40은 여기, 50은 여기, 60은 여기.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여기 회전과 위치에다가 같이 동시에 두 개를 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지정하겠습니다 하고 두 개를 켰어요. 처음에 40에서는 얘를 갖다가 자, 이 셀렉션 도구 툴로 셀렉션 선택 도구 툴로 얘를 끌어서 여기 화면 밖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화면 밖으로 나오게끔 가져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50프레임으로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끄집어서 여기 위로 올립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 모양 이대로 해서 회전 없이 그냥 내려간다면 물고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60프레임에다 커서를 놓고 다시 얘를 어디로 옮겨요? 밑으로 이렇게 잡아 끌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조금 보이게 놔볼까요? 이렇게 완전히 안 끝나고 그러면 자 얘가 껑충 뛰긴 뛰는데 이상하죠? 좀 이상하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지죠? 좋아. 그러면 올라갈 때는 회전값이 조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물고기 머리가 움직여졌으면 좋겠죠. 따라서 이때 회전 도구 툴을 이용하는 거죠. 이 회전 도구 툴을 이용하셔서 이 값을 자 요렇게 틀어요. 물고기 머리가 이 지금 출발해서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그러면 올라가졌죠. 이렇게 잘 올라가지나요? 그럼 여기 50프레임에 왔을 때는 얘 물고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살짝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올라가는 방향은 똑같이 일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한 51프레임 정도에서 얘를 또한 방향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몸을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얘가 올라가서 회전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화살표가 가는 방향 쪽으로 틀면 얘가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겠죠. 더 자연스럽게 저는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자 올라갔을 때의 회전 반경이 완전히 50프레임이 되기 전에 한 49프레임 정도에서 얘를 방향을 올라가는 방향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50프레임에서 틀어서 51프레임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틀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단계를 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세 번째 물고기까지 완성을 해봤어요.
잘 되고 있나요? 왜 웃어요? 어? 손 많이 가고 돈 많이 들고 그래요.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또 다른 또 물방울 돼야 되고 라이트 돼야 되고 오. 이거 만화 한 편 제작하는 돈 얼마나 들어요? 만화 한 편 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죠? 만화 이거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네. 여러분 봐봐요. 물고기 이거 다 뭘로 그렸겠어요? 일로로 다 그린 거예요, 이게.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이거로 이렇게 하는가 봐요. 네, 이런 식으로 다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아, 노가대요. 아이, 죄송해요. 자, 라이트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이제 라이트, 얘네들이 다 나타났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나타났으니까, 이제 라이트가 와야 되겠죠? 라이트는 프레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 65프레임에서부터 70프레임까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프레임을 65프레임에다 가져다 놓으시고요. 물방울 말고, 자, 라이트, 여기 있네, 위에. 라이트를 켜시고 변형해서 얘가 처음에는 안 보여야 돼. 라이트 자체가 아직 다, 왜냐면 등장인물이 다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라이트가 켜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투명도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켜신 다음에 처음에는 안 보여야 돼. 그럼 뭐예요? 빵. 안 보여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70프레임에서는 다 보이게끔 할 거예요. 무엇이? 등이. 그러니까 100 라이트가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는 라이트가 없어요. 얘네들 친구들이 다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스무스하게 어때요? 라이트가 켜지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65프레임에는 0, 불투명도가. 그 다음에 70프레임에는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물방울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러분, 물방울이요. 저는요, 물방울이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방울이 너무나 이렇게 하얗게 희뜨거니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바닷가에 있는 물방울인 것처럼 스며들게 하는 효과로 적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 물방울을 선택을 하시고, 물방울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드 찾으셨나요? 이 모드가, 물방울의 모드가 현재 뭘로 되어져 있나요? 표준으로 되어져 있죠. 표준은 그냥 기본, 디폴트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굉장히 종류가 많지요. 포토샵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어둡게 곱하기 이런 것들은 점점 배경 색깔과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어떠한 색상과 곱해서 어둡게 만들게 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얘는 밝은 것을 더 밝게 이렇게 선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밝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선택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스크린. 물방울의 스크린을. 설정값을 스크린으로.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 스크린이 안 들어가요. 소프트 라이트. 스크린 밝게. 색상 닫지. 소프트 라이트. 소프트 라이트가 스크린이 맞을 텐데요. 그죠? 밝은 색상. 스크린이 맞을 텐데.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적용됐어요, 여러분 거? 모드가 왜 안 먹히네요? 자의, 추가, 밝게, 어둡게. 어둡게는 먹히는데. 그죠? 곱하기, 어둡게, 밝게. 먹히긴 먹히는데 그닥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네 여기서. 그죠? 다른 걸로 한번 해보세요. 오버레이 막 이렇게. 오버레이도 안 먹혀. 어둡게 눌러봐요. 없어져 버리죠? 먹힌다는 얘기예요. 자, 스크린으로. 잘 안 먹히네. 안 보이네 여러분한테는. 그냥 놔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만들어 보셨어요. 소프트라이트까지 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자,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것을 한번 이렇게 틀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다 음악까지 더 넣으면 더 좋겠죠. 우리 음악은 뺐어요. 아직 음악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음악 하나만 넣어볼까요, 우리? 샘플로? 끝날 시간 다 됐네. 그때 다양한 정면 전환의 음악이 있었던가요? 디졸브에 있다. 음악 하나만 넣어봐요. 끌어다가 음악을 듣고. 이거는 좀 안 어울리네. 신나는 음악 하나 찾아서 넣어봐요. 마무리하게요. 음악 샘플 들어가셔서 음악 소리는 0번 키를 눌러야지만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 완성을 했으면 음악 길이는 여러분 끝에서 맨 끝에서 잘라버리시고요. 자, 이대로 렌더링을 한번 해봅시다. 다 했어요? 여러분도? 어울리는 음악을 집에서 한번 더 넣어봐요. 복습할 때. 자, 컴포지션에 자, 렌더링 하러 갑니다. 컴포지션에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하기. 출력 모듈은 자, 뭘로 놓고요? H264. 오디오 출력 체크해 주시고 자, 출력 이름을 뭘로 해볼까요? 기초 애니메이션. 기초 애니메이션. 자, 렌더링 들어갑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아마 금방 렌더링 될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만든 것을 확인까지 하시고 마무리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도 잘 만들어졌나요? 자, 이 예제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아, 이제 대충 이해가 됐죠? 하나하나씩 했던 것들이 이렇게 기능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기능 익히기 할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따라 하라고 하잖아요. 따라 하다 보면 이렇게 했던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예제를 계속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기능 익히고 예제 만들어 보고 기능 익히고 예제 만들어. 그러고 보면은 쉽겠죠. 이제 점점. 좋아요.